안녕하세요. 메디컬 포커스 나다윤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스트레스와 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? 현대인들에게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대명사 같은 거죠. 근데 이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스트레스와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최연주 교수님 모셨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최연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요, 요즘 자도 잔 것 같지 않고요. 또 온몸은 찌뿌둥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거든요. 네.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찾아보니까 질환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만성 피로 증후군, 이거 정확히 어떤 건가요? 만성 피로, 그러니까 만성적인 피로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고, 운동을 좀 했거나 또는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가 있었거나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사실 피로감이 더 흔하게 발생을 하는 건데,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거는 좀 특징적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만성 피로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그 뭐 무기력함 이런 거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뭐 몸이 무거워요, 기운이 없어요,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, 사실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면담을 하다 보면 그런 증상에다가 이제 동반되는 증상으로 예를 들어 두통이 있어요, 식욕이 없어요, 또는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와요, 소화가 잘 안 돼요,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아파요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런 피로감과 함께 그런 소화장애, 뭐 식욕장애, 수면장애, 근골격계 통증 등등 모두 피로의 좀 증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근골격계 통증까지 와요? 뭐 예를 네. 들면 근육통이라든지 뭐 관절통 이런 것도 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붓고 발적이 있으면서 관절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통이겠지만, 그런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종류의 관절통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피로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증상이잖아요. 그렇죠. 뭐 당뇨나 고혈압처럼 이 정확한 수치, 그 뭐 어떤 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볼 수 있는 질환은 아닌데, 그렇다면 그렇죠. 이제 교수님께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진단하실 때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?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특징적인 피로감, 그러니까 휴식으로 호전되지 않고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지속되고,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이 갈 정도의 극심한 피로에다가 제가 여러 증상들을 나열할 건데, 그중에서 4개 이상이 있을 때, 그리고 그게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, 그 이제 쭉 증상들을 말씀을 드리자면, 네. 기억력 저하 또는 뭐 집중력 저하, 인후통도 있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우리 목하고 겨드랑이 쪽에 임파선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임파선의 통증, 근육통, 관절통, 그리고 운동 후에 한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감, 네, 이런 것들 중에 이제 4개 이상이 해당된다 하면은 우리가 진단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. 저요. 어떡하죠? 제가 지금 네.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접어봤거든요. 네네. 5개 정도 되는데요. 네,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요? 그러면 저 네.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? 우리가 보통 치료할 때는 증상 자체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, 예를 들어 뭐 통증이 주된 증상이신 분이라면 통증을 좀 조절을 해드리고, 아니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인해서 좀 우울감이 좀 심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또 뭐 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권해볼 수도 있고,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권고드리는 치료법은 운동입니다. 정말요? 네, 그래서 뭐 약물이나 어떤 다른 습관 개선 말고도 운동으로도 치료가 충분히 되나요? 충분히 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것만큼 좀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치료법은 사실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운동을 사이클링이나 걷기 아니면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시켰을 때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70%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좀 증상이 나아진 것 같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. 그렇다고 운동을 무조건 하는 게 좋으니까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체 능력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키면 뭐 만성 피로 질환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또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
근데 이 만성 피로가 이 현대인들의 어떤 바쁜 업무 말고도 기저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뭐 갑상선 질환도 있을 수 있고, 뭐 빈혈이 심한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고, 뭐 당뇨병, 심부전, 콩팥병, 뭐 전신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류마티스 질환이나 또 체중 감소가 사실 동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악성 종양도 좀 사실 배제를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서 좀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. 왜 피곤하면 피로하면요 우리 네. 피로회복제 찾잖아요. 아, 네네네. 요즘 또 액상 타입으로도 나오고 네네.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. 네. 운동 말고 뭔가 그 영양 쪽으로 식습관 쪽으로도 좀 챙겨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몇몇의 또 뭐 개별 연구들을 보면 뭐 비타민이나 마그네슘, 뭐 코엔자임 Q1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연구 결과들 상에서 사실 어떤 일관된 좋다는 결과는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약으로 또는 보충제로 복용을 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음식 섭취를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균형 잡힌 신선한 뭐 채소류와 뭐 양질의 단백질, 통곡물로 되어 있는 복합 탄수화물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 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현대인들의 이 만성 피로 주범이죠. 스트레스. 선생님,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? 네, 스트레스 굉장히 힘드시죠.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의 원인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 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 단순하지는 않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있다면 그렇게도 진행해 보셔도 되시고,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꾸준하게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고드리는 양은 일주일에선 3번, 하실 수 있으면 한 5번까지 늘리시고 한 30분씩 운동을 꾸준히 해주실 수 있으면 뭐 만성 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또 만성 질환들을 또 예방도 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모두 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운동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평생 함께 안고 가야 하는 숙적,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제 다들 아셨죠? 이 방송 끝나고 조금이라도 몸을 좀 가볍게 움직이시면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. 자, 교수님 그러면 저희 다음 이 시간에 이 내 몸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